매년 이맘때 저에게 똑같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세무사님,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때마다 제가 되묻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님, 매입은 다 넣으셨어요. 10중 8구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계산해준 숫자를 그냥 믿고 냈으니까요. 그렇게 매년 수백만 원씩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대표님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을 억지로 부풀렸다가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는 대표님. 결국 부가세는 너무 많이 내도 문제, 잘못 줄여도 문제입니다. 7월 27일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돈을 지키고 그 위험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형 세무회계 텍스맨 서희빈입니다. 저는 세무사라는 일을 숫자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대표님들이 매년 놓치는 돈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뭘 챙기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뭘 잘못 넣으면 오히려 세무조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고가 끝난 뒤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이번 신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에 이번 7월에 누가 신고하는지부터 짚겠습니다. 7월 확정신고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개인 일반 과세자,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이번에 신고합니다. 다른 하나는 법인 사업자, 법인은 4월에 예정 신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에 신고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를 내 돈 나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원래 내 돈이 아닙니다. 손님한테 물건을 팔 때 물건값의 10%를 얹어서 받습니다. 그 10%는 잠깐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라에 대신 전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잘 모르면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다가 신고할 때 큰일이 납니다. 매출은 컸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부가세 낼 돈이 없는 편님,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출이 들어오면 부가세만큼은 따로 떼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장을 하나 더 만드셔도 좋습니다. 부가세는 버는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잡으셔도 자금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손님한테 받은 매출세액, 여기서 내가 사업하면서 쓴 매입세액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내가 낼 부가세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매출세액은 못 줄입니다. 이미 매출이 다 찍혔으니까요. 그러면 내 세금을 줄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 이게 부가세 절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 매입세액을 절반도 못 챙깁니다. 왜냐하면 뭐가 매입세액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만 매입이라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매입으로 넣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이것도 전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사무실에서 쓴 소모품, 사무용품, 비품, 카드로 긁으셨죠? 그거 다 공제 대상입니다. 매달 나가는 사무실 월세, 임차료 세금계산서 받으셨다면 공제됩니다. 전기요금, 통신비, 인터넷 요금, 사업자가 쓰는 공과금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입세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카드값으로만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안 해서 공제도 못 받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대표님은 1년 동안 카드로 쓴 사업 경비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매입을 정리해서 넣었더니 부가세가 수백만 원 줄었습니다. 쓴 건 똑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챙겼느냐 아니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카드는 반드시 따로 쓰셔야 합니다. 개인 카드와 섞이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됩니다. 둘째,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직원 회식, 사무실 비품, 거래처 미팅식 때 현금으로 냈어도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됩니다. 소액이라고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모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곧 돈입니다. 셋째, 사업자 등록 전에 쓴 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놓칩니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하고 집기 사고 초기 비용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라 다들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과세 기간이 끝나고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전에 쓴 매입세액도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금액이 큽니다. 인테리어 하나만 해도 부가세만 수백만 원입니다. 이걸 그냥 버리는 건 창밖으로 돈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개업 준비 단계부터 증빙을 챙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넷째, 고정자산과 시설 투자입니다. 사업 확장하면서 기계 들이고 사무실 넓히고 큰 설비 사셨다면 그 매입세액도 전부 공제 대상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신고에서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 해에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 큰 돈 쓰셨으면 반드시 챙기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설비나 시설에 큰 돈을 쓰셨다면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확정 신고가 끝나고 한참 뒤에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설비를 새로 취득했거나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마다 신청하면은 훨씬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묶여있던 자금이 빨리 사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한 제조업 대표님은 공장 설비에 큰 돈을 넣고도 그냥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기 환급으로 신청하니 그 자금이 몇 달이나 빨리 들어왔습니다. 같은 돈도 언제 받느냐가 사업에선 전부입니다. 다섯째, 못 받은 외상값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대도세 공제라고 합니다. 물건을 팔고 매출로 잡아서 부가세는 이미 냈는데 정작 거래처가 돈을 안 주고 떼먹었다면 그 못 받은 돈에 들어있던 부가세 확정 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도 못한 돈의 세금을 왜 내가 부담합니까? 거래처부도 오랜 미수금 낸 게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섯째, 요건 해당되는 업종이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매입세 공제입니다. 음식점을 하시거나 농수산물을 재료로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 쌀, 채소, 고기, 생선 같은 면세 농수산물을 사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면 그 재료값에 들어있다고 보는 세금의 일부를 매입세액처럼 공제해 줍니다. 면세라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공제가 됩니다. 음식점 대표님들이 이걸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료를 많이 쓰는 업종일수록 이 공제가 큽니다. 일곱째,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발행하는 대표님.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이런 업종의 개인 대표님이 손님에게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발행하면 그 발행 금액의 일부를 내 세금에서 또 빼줍니다. 이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매입세액 공제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카드 결제가 많은 가게일수록 이 공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냥 넘기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내 업종이 여기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로 발급하지 않거나 제때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그것도 전부 가산세입니다.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발급 방식이 틀리면 돈이 셉니다. 챙긴 것도 방법까지 정확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 대표님, 지난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미리 낸 세금이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그 미리 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걸 놓치면 세금을 2번 내는 셈이 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이 이번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선생님은 매년 부가세를 그냥 나오는 대로 내셨습니다. 한 번은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빠진 매입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등록 전 인테리어 비용, 놓친 카드 매입, 못 받은 외상값 다 모으니 그해 부가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쓴 돈은 똑같은데 왜 아무도 이걸 안 챙겨줬냐? 맞습니다. 부가세는 챙겨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챙기셔도 내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표님들 돈 지키는 세무 정보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반대 이야기입니다.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못 넣지 않은 겁니다.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다가 나중 가산세까지 물어내는 경우 대금 더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적으로 쓴 돈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긁었다고 전부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주말에 가족과 간 외식, 집에서 쓰는 생필품, 개인적인 쇼핑 이건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을 통째로 넣어버리면 이런 사적 경비까지 공제로 들어갑니다. 당장은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다 봅니다. 업종별로 평균적인 지출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시스템이 먼저 걸러냅니다. 나중에 사적 경비로 판명되면 그대로 추징입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줄인 게 아니라 미뤄둔 폭탄이 됩니다. 둘째, 접대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대표님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거래처 접대, 선물, 골프 접대 이건 비용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 매입세 공제는 안 됩니다. 비용 처리와 부가세 공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인카드로 거래처 전역을 크게 썼다고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둘을 구분 못하면 신고가 꼬입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필수 항목이 정확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사람 사업자 번호, 공급가액, 작성 날짜 이게 틀리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제때 받아야 합니다. 공급 시기가 지나서 뒤늦게 받으면 지연수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걸 빠뜨리거나 잘못 적으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전부 돈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넷째,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사고 판 것. 매입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로는 거래도 안 했는데 세금 계산서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자료상 거래라고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세범입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상당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법인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 안 됨. 대표 개인한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3번 얻어맞습니다. 게다가 세무조사로 직행합니다 몇백만 원 아끼려다 몇천만 원 토해내는 겁니다. 이건 절세가 아니라 자살골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매출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신고해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계좌 입금, 지금은 대부분의 거래가 자료로 남습니다. 매출 누락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부가세, 소득세,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옵니다. 정직한 신고가 결국 가장 싼 신고입니다. 그럼 신고를 아예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고 가산세 안 내면 낼 세금의 20%가 그대로 붙습니다. 고의로 숨긴 게 드러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가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또 쌓입니다. 세금 본세보다 벌금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낼 세금이 부족하면 나눠내는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사정이 딱하면 징수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미루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납부는 방법을 찾아서 이게 순서입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진짜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찍힌 매출, 그게 그대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근거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부가세는 줄여보겠다고 매출을 슬쩍 뺐다고 칩시다. 그 순간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랑 숫자가 안 맞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이 둘을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가능하지만 소명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반대로 세금 줄이겠다고 매입을 억지로 부풀리면 그건 사후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가세 신고서는 우리 회사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은행 대출, 정책자금, 각종 심사에서 이 부가세 신고 자료를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당장 세금은 줄어도 정작 필요한 자금을 못 받습니다. 부가세 신고 한 번이 1년 세금 전체의 뼈대이자 회사의 신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가세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는 겁니다. 챙길 건 확실하게 챙기고 뺄 건 절대 넣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절세입니다. 편법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할까요? 첫째, 상반기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꺼내세요. 사업 관련 지출이 빠짐없이 정리됐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현금으로 쓴 것 중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받은 걸 챙기세요. 셋째, 세금 계산서 받을 게 남았는지 거래처에 지금 확인하세요. 넷째, 사적 경비가 섞여 들어가 있지 않은지 한번 걸러내세요. 다섯째, 홈택스에 미리 채워진 자료가 실제와 맞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프로그램이 채워준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 5가지만 해도 이번 신고는 안전하고 세금은 줄어듭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입니다. 매출세액은 못 줄입니다.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카드, 현금 영수증, 등록 전 비용, 고정자산, 떼인 외상값, 의제 매입 전부 공제 대상입니다. 대신 사적 경비와 접대비는 절대 넣지 마세요. 매출 누락과 가짜 세금 계산서는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마감일은 7월 27일입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지켜집니다. 혼자 고민하다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챙기세요. 대표님의 돈을 지키는 세무사, 원형 세무회계 서희빈이었습니다.